반갑습니다. 저는 안전보건관리실의 이태룡 전무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관리부 공지사항을 송동원 전무께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교육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동원 전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부 현장관리 및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손동원 전무입니다. 오늘 본부장과 부서장이 참석 예정이었는데요. 급한 집안 출장이 있어서 불리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이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무더위의 건강관리를 균형하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시공사, 발주처, 그리고 민원인, 그리고 각종 가부사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사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현장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관리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지원 기술인 현장 점검 및 기성, 그리고 준공검사 입회에 관한 건입니다. 본 현장 점검 및 기성검사, 준공검사 입회는 무조건 그 기술 지원 기술인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술 지원 기술인 분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을 하시게 되면은 본사에다가 꼭 연락을 주셔서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참석이 안 돼서 불참석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회사와 기술인한테 벌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의 이슈 발생 시 공동 운영 협의회 개최 요청입니다. 뭐 현장 일도 바쁘시겠지만은 그 본사에서 보면은 각사들이 본인들의 지분을 찾기 위해서 투입 조정이라든지 등급 조정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사 PQ 투입 지분 변동 발생 시, 그리고 비협조 사안 발생 시, 그리고 설계 변경 말씀드리면은 등급, 투입 등급, 그리고 투입 기간 조정, 그 다음에 무대 근무 발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된다 그러면은 꼭 공동 운영 협의체 개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사의 PQ 지분에 대해서 아까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공 4개월 전에 각사가 투입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설계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본사 각 담당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현장 출근부 관리인데요. 이 출근부 관리는 저희 용역의 직접 경비 정산에 또 필요하고요. 개인 연차 사용 시 그리고 확인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개인 연차를 올리실 때에는 우리 회사 하이옥스 전자결제 상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부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부 공지사항이 끝났고요. 일단 저희 안전교육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리스크 사례 전에 저희가 안전보건실의 공지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현장 개설이나 현장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고 이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6년도 상반기 벌점 총괄표 통보 관련입니다. 5월 달에도 저희가 공지를 드렸고 6월 말 어제로 한 번 더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점 총괄표 통보는 발주처에서 건설산업정보센터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건진법상
반드시 통보를 하게 돼 있으니 관리관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현장 중에 감사 및 외부 점검, 벌점을 줄 수 있는 주체가 점검한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든 어느 기관이든 현장 점검 사항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점검 횟수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횟수는 벌점 총괄표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업체 점검 관련 기록을 총괄표에 기록을 하게 돼 있고 맨 우측에 8번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점검 횟수 합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감리단에 공동사 지분율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발의를 해가지고 문서 24나 전자공문서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는 7월 15일까지 요거를 접수를 받아서 최종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벌점 현장, 무벌점 현장 관리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꼭 통보가 될 수 있게끔 감사나 점검이 있는 현장들께서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희 설계자료 시스템 활용 관련입니다. 저희 현장에서 각종 PC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PC가 개인 PC 등이 뭐 바이러스가 먹든 노후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업용으로 저희가 설계자료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중에는 백업용으로 활용을 하시고 준공 시에는 공사 하자 분쟁 그리고 법적 소송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웹 주소 보시면은 이쪽을 접속을 하셔가지고 CS팀 1 패스워드는 CS팀 1의 느낌표입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평상시에 각종 현장에서 작성하고 계시는 노도 설계도서, 설계 변경, 기성, 준공, 하도급 관련 인원 민허가 등 공사 서류, 품질 서류, 안전 서류 등을 업로드를 시켜 주시고요. 최종 준공 시에는 모든 컴퓨터 파일들을 업로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자료 시스템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건설관리부로 들어가시면은 현장별 자료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00번부터 03번까지 요거는 저희 안전보건관리실에서 현장에 공유하고 싶은 공유 자료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관련 각종 자료들을 저희가 공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작성 자료가 있으면 여기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현장별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6년 하반기 현장 자체 안전점 체크리스트 업로드 요청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스캔 파일분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설계자료 시스템 똑같이 안전보건관리실에 00에서 03번에 있는 01번에 공유문서 안에 현장 작성 자료 업로드를 폴더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UX 평가 관련입니다. 저희 준공 현장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평가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 같은 경우는 평가가 안 되면은 과태료 2천만 원이 부과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청에 별도 제출 지시가 있으면은 제출 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는 용역수행평가 항목별로 각종 공문서 정리 및 스캔 파일을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준공 도래 시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될 사항은 저희 자체평가표 작성할 때는 98점 이상 자체평가 점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저희 만점은 하단에 보시다시피 PQ 점수 만점이 95점입니다. 그래서 98점 이상 기재를 해 주셔야지 심의 때 점수가 조금 감점이 되더라도 95점 이상 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자체평가표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평가 점수 요게 98점, 98점 이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작성 작성하실 때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분야별 기술인과 책임 기술인 관련입니다. 두 분 다 그 용역 수행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여하시고 그러신 분을 대표적으로 한 분씩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항목은 분야는 네모 쳐져 있는 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책임분은 밑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이거는 각각의 그 4개와 6개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두고 백분율로 해서 점수를 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점수는 나중에 국토안전관련해서 우수기술인 선정에 혹시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똑같이 거의 뭐 90, 100점 가까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심의할 때 분야 기술인이나 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특별한 갈등이 없으면 점수를 대부분 인정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 2, 3번 항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 수준평가 관련입니다. 저희가 설계자료 시스템에 현장별 자료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 자료, 공유 자료 폴더에는 공유를 해놓고, 기준을 공유를 해놓고, 샘플 자료도 저희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현장에서는 각각 분기별 대상 현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분기별, 그다음에 월별, 반기별 현장 안전관리 실적 자료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대상 현장은 저희가 5개 현장입니다. 대율중평, 행정중심, 선내지구, 고급선일, 대치초, 백석 고가격. 9월 달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내년도 대상 현장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사를 하고 올해 안전관리 실적에 대한 걸 2월 달에 선정 현장은 업로드를 해주고 그리고 내년도 3월부터 9월 달에 실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올해 25년도 실적돼 있는 4개 현장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저희는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터프론트와 부산 남항이 7월 1일 날 동시에 실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부산 남항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실사를 받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남항 같은 경우는 본사 자료도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둘밖에 없어서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상 현장들, 안전수준평가 미대상 현장이라도 안전 관련 서류 작성 시 요 밑에 있는 안전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이기 때문에 모든 안전 시공사 산안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시공사의 안전 서류에 대해서 건설사업관리단은
검토하고 지시하고 확인을 실시해야지 됩니다. 그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가지고 공람 두 장을 찍어서라도 검토, 지시, 확인한 근거를 문서화해서 남겨놓으셔야지 됩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각 공종별 위험성 평가, 요건 산업법에 의해서 또는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수시평가가 있지만 그 위험성 평가 관련 자료들을 감리단에서는 제출을 받아서 사본에 공명도장을 찍고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지시를 하시고 에 대한 이행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안조치 실적을 연 2건 이상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안조치는 공문으로 시행을 하시고 공문으로 시공사한테 받으셔가지고 비치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안법에 의해서 비상사태 모의훈련을 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현장이든 전 현장이 시행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모의훈련 계획을 저희 본사 안전실에도 제출을 해주시고 계획서 내에는 안전실의 역할이 포함된 계획서가 되어야지 됩니다. 샘플 자료는 저희 각HC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보내주시고 또 설계자료 시스템에 보면은 공유 문서 폴더에 저희가 샘플 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시공사에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모의 훈련 실시할 때는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스케줄 되면은 당연히 현장에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행 결과도 물론 본사의 업무 연락으로 피드백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서를 같이 작성해서 승부 예정입니다. 꼭 유의하셔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사항입니다. 저희가 본사 공지사항 전파를 카카오톡 단체 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활용을 하시는데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실명을 공개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건설관리부 공지사항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대한 즉시 답변이나 문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담당자 개인에게 채팅과 메일과 그리고 전화 등으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각 개인이 담당자가 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외사항으로 현장 업무상 필요한 자료 요청이나 공지, 그다음 긴급하게 사항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본 채팅방을 활용해서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저희 건설사업관리 현장 직원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상 항목에는 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 시와 그리고 안전수준평가 우수 현장 그리고 안전관리 우수 현장 각각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각종 안전활동 참여 실적을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화상교육에 참여한 실적이나 각종 저희 본사에서 제출 요청하는 안전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현장을 체크를 해서 연말에 그에 대한 우수 현장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건설사업 관련 리스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그것 때문에 발주처에 가서 소명을 하고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GTX 삼성역 철근도로입니다. 저희 감리단 같은 경우는 품질 관리를 위한 최종 보루라고 사회적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는 설계 도면에 독철근으로 되어 있는데 단철근으로 기둥 시공을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어, 설계 도면에 점 두 개로 해서 북철근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요 현장 같은 경우는 단철근으로 도면에는 점으로 점 한 개만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철근 조립도에 투 번들 해가지고 북철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잘못은 없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금리단은 어찌 됐든 건축서에 허위 작성 의혹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저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저희 5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교대 주철근 모시공 관련입니다. 전면과 배면 철근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배면 같은 경우는 모멘트가 적기 때문에 배면에는 거의 전면부에 절반 이하도 철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32mm 주철근이 19mm로 바뀌어서 5시공을 했습니다. 전면부에 5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철판 보강을 하는 안을 제출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주의를 하셔서 건축을 진행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라브 주철근 5시공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스라브 상단에 북철근인데 하부철근이 보통 모멘트가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부철근, 압축철근보다는 배로 들어갑니다. 당초에 10cm 간격으로 25mm 철근이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시공은 20cm 간격으로 시공을 해 상황입니다. 구조견서상에는 10cm 간격으로 되어 있지만 철근에 표기할 때, 그릴 때 설계자가 빼먹고 그려놨습니다. 그, 좌측 하단에 보면은 참고하시라고 저희 부대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스라브 같은 경우는 하부에 인장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대 벽체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인장철근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상기 사례와 같이 문제점은 시공사의 오조립에 대한 감리 검측 확인이 미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시에는 꼭 도면과 구조계산서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될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자도 마찬가지로 기술인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질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군데 사례처럼 설계자가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게 해놓고 설계 도면 캐드 작성 시에 빼먹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검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감사 수감 처분 지시 사례입니다. 공공연장 품질관리 및 별점 부과가 됐지만 저희가 소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부결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 11월에 현장
기동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 기간 3일 동안 책임 기술에는 개인 그 병원을 핑계로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감사 기간 내 책임 기술인이 구제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 처분 지시가 내렸는데 첫 번째 품질 관리자 미배치, 두 번째 품질 시험 계획 수립 검토 불철저, 세 번째 레미콘 반입 시험 압축 강도 시험 미실시 각각 32, 그리고 네 번째 시험 기계 공교정 기간 만료 관리 미흡으로,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실정 보고 설계 변경 업무 소홀 2건, 그다음에 여섯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상 부적정. 이렇게 해서 처분 지시, 처분 요구사항은 현장 대리, 시공사, 책임기술인, 감리상 각각 벌점을 부과하라는 처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문제점은 가장 큰 거는 저희 책임기술인의 감사 불성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관과 향후에 면담 시 그런 말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 구간 내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사 구간 내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공기가 상당히 딸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소규모 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사와 지역업체고 그로 인해서 관리 부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결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체인기술인이 다행히도 시정지시 공문을 품질 관련해서 3회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소명을 해서 벌점을 상쇄시켰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극명하게 최근 기술의 역할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찌 됐든 저희 건설사업관리 기술에는 각종 법규나 뭐 지침에 의해서 시공사에 시공사에서 막무가내로 시공을 하든 발주처에서 공정을 핑계로 압력을 가하든 저희는 시정지시 공문은 꼭 발송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이행을 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소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교대 위치 측량 우려 사례입니다. 시공사 측량 우려에 대해서 저희 감리단의 검측 시 발견을 못했고, 그에 대해서 시공이 완료된 교량입니다. 첫 번째 교량은 같은 현장입니다. 첫 번째 교량은 3m, 전체 교량이 3m 이동 설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교량은 A2 부분이 2m가 교대가 앞으로 전진 설치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교량 연장이 2m가 짧습니다. 오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설계도서 간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평면도와 구조물 상세도의 좌표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자의 착오가 있었고 상당히 이런 부분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각각 도면이 틀릴 경우에 설계자한테 즉시 질의를 하든 확인을 하든 하셨어야지 되는데 뭐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리단의 검측 시 상기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 전체가 이동이 된 부분은 좌표 확인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연장 21m짜리가 19m로 연장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줄자 한번 대보면은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저희 감리단의 역할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으로는 저희가 설계도서 검토 시에 철저히 임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시에도 저희 설계도서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또 구조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술 지원 현장 점검, 정기 점검과 합동 점검 미실시입니다. 좀 전에 송동원 전무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기술 지원 점검 미비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상반기 때 벌점을 부과해서 0.1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벌점 처분 중이고요. 다행히 합산 벌점에는 노출이 안 돼서 0.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주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 개요로 말씀드리면은 뭐 월 정기 점검 42회, 합동 점검 6회 미참여로 저희가 부실벌점을 받았는데 사실 기준상 1회 미참여 시 0.5점, 2회 이상 미참여 시 1점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행부서의 발주처와 협의를 해서 소명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0.5점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행히 저희가 지분율에 의해서 0.1점을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기술인께서 유의하셔야지 될 사항은요. 저희가 소명 시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책임기술인이 본사로 현장 점검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기술지원 점검을 안 나갔을 때는 기술지원 기술인에게 부과가 됩니다. 뭐 회사는 당연히 벌점이 부과가 되고요. 하지만 책임 기술인이 본사로 점검 요청을 안 했을 경우에 그때는 책임 기술인이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왜? 기술 지원 기술인이 통보를 못 받은 상태에서 책임 기술 어, 점검이 진행이 됐다 소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꼭 본사로 점검 요청을 해주시고 뭐 부득이하게 대체 어? 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완료되면은 저희 지침에 의하면은 발주청과 어, 저희 건설사업관리 대표자에게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발주청과 저희 본사에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연락으로 전자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지 사항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현장에서 저 기술지원 기술인 점검 요청이 덜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 요청을 필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불참 시에 대체자 지정을 시행하셨죠. 그 다음에 불참 사유는 해당 공종 미시공돈입니다. 이 사항은 어, 저희 기술지원 기술인이 예를 들어서 5명이면 100% 5명이 다 참석을 해야지 되지만 어, 해당 공종 미시행 시에는 어, 미시행 시에는 참석을 안 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종 감사기관에서는 그 예외 규정을 거짓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원 기술인 1인당 무조건 연 12회 이상 점검을 필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뭐 혹시 기술지원 기술인 일정상 합동 정기 점검을 같이 못 나오면은 별도 일에 따로따로라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점검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게 그래야지 저희가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건설사업관리
공지사항과 리스크 사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곽혜인 사원이 건설 안전에 대한 행정 업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시간이라 좀 피곤하실 텐데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들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 교육 자료로 인사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곽혜인 사원의 어,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관리실의 곽혜인 사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안전행정 업무와 또 안전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시간이 한정적인 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안전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미 현장에서 시행하고 계시는 업무이고, 또 저희 안전보건실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사항들인데요. 하지만 그 신규 채용자 분들이나 또 안전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챙겨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때문에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표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기별로 수시, 일일, 월간, 분기, 반기별로 구분을 해서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로 챙겨야 할 업무입니다. 건설안전관리 매뉴얼 사항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단에서도 현장 매뉴얼을 작성하시고 또 현장에 비치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현장의 경우에는 새롭게 제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기존에 작성된 현장에서도 매년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투입되는 인원이라던가 안전점검 시기라던가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매년 개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식에 맞게 현장 내용을 새롭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양식 위치는 화면에 보이시는 경로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공사 안전관리 조직은 산안법과 건진법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이 각 법령별로 명칭이 다 다르고 또 건진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안전관리자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는 산안법에 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건진법 조직에는 아예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보시면 이 안전 조직도가 들어가 있는데 안전관리 계획서도 건진법에 의한 서류잖아요. 때문에 이 조직도에 안전관리자가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맞게 별도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와 발주처 보고 승인 업무입니다. 대부분의 시공사에서 이 계획서를 외주를 주고 작성을 하잖아요. 때문에 실제 현장 조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때문에 감리단 분들께서 검토하실 때 실제 시공 조건과 적합한지를 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겠습니다. 또한 검토 의견서를 쓰실 때 뭉뚱그려서 단순히 적정하다라고만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시처럼 각 항목별로 적정 여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검토 의견서를 작성을 하셔서 발주처에 보고하시고 승인 공문을 받으시면 시공사에 문서로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업무는 최초뿐만 아니라 보안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 관련된 업무입니다. 시공사에서 정기 정밀 안전 점검 시기에 점검을 할 때 감리단에서도 점검을 입회하시고 또 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서 예시처럼 검토 의견서를 쓰시고 발주처에 결과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업무는 위험성 평가 관련된 업무입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위험성 평가 제도가 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엔 없었던 과태료 항목도 신설이 되었고, 또 단순 문서 작성에서 이행 중심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리단 분들께서도 이 시공사에서 작성한 위험성 평가가 단순히 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 결과까지 되고 있는지를 꼭 검토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종류에 대해서는 표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공정 사전작업 허가 관련된 업무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산안법과 건진법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대상 공정과 확인 포인트가 다소 다릅니다. 사실 산안법에 의한 안전작업 허가제는 건설공사 대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규모가 있는 시공사에서는 이 산안법 안전작업 허가제도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 감리단에서는 시공사 업무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진법에 있는 사전작업 허가제, 사전작업 허가제 PTW는 감리단의 승인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이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작업, 가설구조물 등등의 공종이 있을 때에는 시공사의 PTW를 제출받아서 검토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단순히 서명만 할 뿐만 아니라 감리단의 검토 의견도 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예시에 하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확인 사항이 아니라 승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관련입니다. 장비 관련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때문에 사전 관리가 특히 중요하고요. 이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를 확인하실 때 장비 종류, 작업 반경, 작업 순서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또 많은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장비 반입 이후에 장비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일일로 장비에 대한 점검도 같이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감리단에서는 시공사에서 실시하지 않을 때 시행 지시를 해주시고 시행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 가설구조물 관련 업무입니다. 이 가설구조물에 대해서 기술지원 기술인의 검토를 받으실 때 검토만 받고 끝이 아니라 시공사에 승인 공문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주시는 것까지가 절차이고요. 또 시공 후 검측서를 작성하실 때
이 검사 기준과 또 측정값이 세부적인 수치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많이 시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 특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공사 중지 시 안전점검 관련입니다. 차수 준공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공사 중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감리단에서는 입회하셔서 점검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점검을 하실 때 특히 굴착부나 가설 구조물과 같이 방치 시 위험이 커지는 항목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일일 업무입니다. 일일 업무로는 공종별 자체 안전 점검표, 일일 안전 일지, 순회 점검 일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지만 사실 가장 누락되기 쉬운 업무인데요. 여기서 공종별 자체 안전 점검표란 검진법에 의한 사항입니다. 공종이 있을 때마다 그 공종에 대한 점검표를 일일로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공종이 있을 때에는 각 공종별로 점검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점검표 양식은 안전관리 계획서 내에 공종별 안전관리 파트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점검 항목이 실제 현장 조건과 상이할 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검진법 사항이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아예 점검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문에 감리단에서 꼭 확인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산안법에는 안전 일지와 순회 점검 일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일일로 시행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업무입니다. 건진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법 안전관리비 2개의 법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 또 통행, 교통 안전 관련 비용 등에 사용이 되고 산업안전관리비는 산재 예방 목적의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것이 건설공사 저희 업무 지침에 보시면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관리비 모두 월별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뿐만 아니라 건진법 안전관리비도 월별로 제출토록 지시하셔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관련입니다. 총 공사비가 150억 이상일 때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150억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관리단의 안전교육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현장에서 실시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월 1회 이상은 감리단에서 시공사와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시공 기술상의 주의사항과 같이 시설물 안전 관련된 내용을 교육해 주셔야 하고요. 이 감리단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하기가 어려우실 때에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고 시공사에서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교육한 실적이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시공사의 안전교육 계획과 이행 확인인데요. 정기 교육과 또 채용식 교육 등등
법정 교육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기별 업무입니다. 안전보건 대장 작성 대상 현장은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 또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계약 체결분부터는 모든 현장에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시공사에서 작성하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발주처에서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감리단 분들께서도 감독 대행인 만큼 이행 여부를 같이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또 다른 말로는 안전관리 실적 보고서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리단 분들께서 시공사의 분기별로 안전관리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으실 텐데요. 이 실적 보고서 내에는 산안법과 건진법, 안전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특히 제출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 체제, 재해 발생 현황, 교육 실적, 또 안전관리비, 이 사항들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건진법 안전관리비는 실적이 없다고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적이 없어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또 산안법과 건진법 안전관리비를 월별로 제출받는다고 실적 보고서에 첨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실적 보고서에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두 제출되었는지를 특히 중요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별 업무입니다. 비상사태 대응 훈련 관련된 업무인데요. 비상대응 훈련은 중처법에 의해서 반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공사에서 현장 특성에 맞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면 감리단에서도 반드시 훈련에 참여를 하셔서 이 총평까지 작성을 하시고 본사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와 시나리오 양식은 화면에 보이시는 경로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사고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영 엔지니어링 안전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현재 확인되는 것까지는 총 5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직전 연도 25년도 상반기에는 약 20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사고 발생률이 약 75% 감소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비주관사이기는 하나 협착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는데요. 이렇게 협착사고는 중대한 인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협착사고, 넘어진 사고, 배임사고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특히 협착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생 사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차수 그라우팅 주입기를 작업하던 재해자가 근처에 적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가 전도가 되면서 그 주입기와 콘크리트 사이에 협착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보면 위험 요인을 제거하지 않고 통제가 미흡했던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구역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출입 통제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고 발생 현황은 이 설계자료 통합 시스템 경로로 들어가시면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고 사례 파트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크게 이슈가 됐던 소송 고가차도 붕괴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슬래브 절단 작업 중에 2.9cm의 단차가 발생했고, 이후 약 12시간 뒤에 안전 진단을 하던 중에 붕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고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균열이나 치마 같은 이상지구가 발생했을 때 점검에 앞서서 먼저 구조물 붕괴 예방 조치부터 시행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고 진행 현황으로는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공사 관계자 중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의 사고는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 엔지니어링 사고 보고 및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시면 현장 응급조치 및 추가 피해 방지를 해주시고요. 즉시 발주처와 본사로 사고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간 기준 6시간 이내에 CSI에 사고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그리고 결과 보고, 본사로 결과 보고까지가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사망, 3일 이상의 휴업 인명 피해, 1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는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 사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 호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파트인데요. 올해는 그 장마철이 늦춰지면서 7월부터 장마 시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 업무와 또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발생했을 때에는 감리단에서 검토 확인을 수행한 기록이 있어야 이 책임 판단 과정에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신 것이 아니라 검토 확인한 기록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하절기, 곧 휴가철이고 장마철인데요. 모든 단장님들 또는 저희 직원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서 현장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안전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